안녕하세요. 한국문화 콘텐츠 연구원 불교로 세상 읽기 코너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를 채록해 서정호 선생이 글을 적고 이우정화백이 사파를 그린 책 우리 옛이야기 100가지 가운데 실려있는 저승사자도 논란 가난이라는 꼭지입니다. 예전 보릿고개 시절이 생각나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300년도 더 된 옛날 조선시대였다. 어느 시골 마을에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한 한 총각이 살았다. 부모님이 모두 일찍 돌아가신 데다 피부치 하나 없어서 집도절도 없이 떠돌던 터라 나이 30이 되도록 혼자 살았다. 노총각으로 늙어가는 걸 안타깝게 여긴 마을 사람들이 보다 못해 이 마을 저 마을 떠돌아다니는 거지처녀를 살살 달래서 데려다가 총각이 아내로 삼게 도와주었다. 물만 한 그릇 떠넣고 결혼한 뒤 부부는 뒷산기슭에 얼기설기 작은 움막을 하나 지은 다음 솥단지 하나만 걸어놓고 살았다. 종일 남의 집 일을 해주고 보리고 콩이고 닥치는 대로 한 줌 얻어다가 끓여 먹고 살았다. 그러니까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었다. 아내 되는 이는 조실부모하고 오갈 데가 없어서 거지 노릇을 하고 살았지만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남의 것을 훔친 적이 없었다. 부부 모두 절에 가기를 좋아했는데 누가 뭐라고 나무라지도 않는데 입은 것이 누추해 법당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과 가진 것이 없어 부처님께 아무것도 공양하지 못하는 것을 늘 안타까워했다. 부부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형편이 되면 살 몇 대 빡이라도 부처님께 올리게 되기를 늘 소원하였다. 그 대신에 절 앞을 지나다닐 때마다 한쪽 구석 사람 눈이 잘 미치지 않는 곳에 조약돌로 불탑을 쌓았다. 그 모양이 마치 아이들이 소꿉장난으로 불탑에 흉내를 낸 것 같았다. 없는 살림이지만 사이가 좋아 부부에게 첫 아이가 생겼는데 하필이면 보릿고개 그것도 운도 지질이 없지 한밤중에 낳게 됐다. 보릿고개가 되면 딸네 집에도 안 간다는 옛말이 있다. 음력 4월쯤 춘궁기가 되면 그만큼 먹고 살기가 어렵다는 말이다. 게다가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아내가 아기를 낳았으니 밝을 때 같으면야 이웃에 다니면서 보리든 기장이든 얻어다 어떻게 하든지 끓여 먹일 텐데 이건 한밤중이라 그럴 수도 없었다. 신랑은 행여 먹다 남은 곡식이 한 줌이라도 붙어 있을까 하고 동마다 뒤지고 다녔는데 그게 죄다 텅텅 비어 있었다. 그러다가 어느 독을 들여다보니까 아이고 부처님 고맙게도 밀가루가 바닥에 조금 붙어 있었다. 독을 거꾸로 들고 탁탁 털어내니까 밀가루가 반줌이나 나왔는데 그걸 솥에 넣고 물을 부어 끓였다. 멀건 수제비를 끓여서 아내에게 가져다 주었는데 거의 물만 있는 수제비를 먹은들 기운이 난리가 없었다. 먹는 둥 마는 둥 아내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느라 힘이 빠져서 정신줄이 오락가락했고 신랑은 저도 며칠 굶은 판에 밤새 그 난리를 쳐놨으니 뭐 백일도리가 없었다. 신랑은 밀가루 독을 껴안고 그대로 나자빠져서 그냥 잠이 들었다. 그런데 그 모양새가 참 흉했다. 머리는 쑥대밭이여 옷은 갈기갈기 찢어졌는데 얼굴은 며칠 굶어 누렇게 뜬 것이 독을 하나 끌어안고 나자빠져 있으니 그게 야차 귀신의 몰골이지 사람 모습이 아니었다. 이때 세댁은 실신해서 숨이 오락가락했다. 사람의 명이 다할 때가 되면 저승사자가 오게 돼 있다. 세댁은 정신이 나간 중에도 어렴풋이 뵈는 게 있었던 모양이다. 가만히 보니 저승사자 여러 놈이 문 밖에 와서 어른어른했다. 아이고, 이제는 죽었구나. 저승 갈 일만 남았네. 어미 없는 불쌍한 내 새끼는 어느 누가 키울꼬? 세댁이 탄식하는 중에도 저승사자는 저희끼리 의논을 하고 있었다. 야, 우리가 저런 안악 하나 잡아가려고 새씩이나 들어갈 게 뭐 있어? 까짓것 손만 다 갖다 대면 바로 끌려올 것을. 막내야,
내가 들어가 잡아오너라. 의논 끝에 막내 사자가 방으로 썩 들어갔다. 아니, 들어가려고 했다. 아니, 이게 뭐야? 막내는 문지방을 탁 넘다 말고는 그만 까무러칠 정도로 놀라서 도로 내뺐다. 때려 죽여도 나는 못 들어가겠어. 내가 저승사자 수백 년에 저런 몰골은 처음 봅니다 그려. 머리는 쑥대밭 같고 옷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얼굴은 누렇게 뜬 것이 커다란 도가지를 끌어안고 있어. 저런 흉악한 산도적 두목 같은 놈을 어찌 탄원고 들어가란 말이오? 지쳐서 나자빠져 자는 남편 꼴이 하도 흉측하니까 저승사자가 기겁을 한 것이다. 야, 이놈아. 명색이 저승사자란 놈이 담이 그리 작아서야 못에 쓰겠느냐. 저리 비켜라. 내가 들어가마. 이번에는 둘째 사자가 큰 소리를 치면서 들어갔다. 그런데 이놈도 문지방을 넘다 말고 아이코. 하더니 그만 질겁을 하고 뒤로 발랑 나자빠져 버렸다.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괴물이 문지방을 베고 누웠는데 너무 흉측해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대체 뭐가 있기에 그리 소란이냐. 첫째 사자가 용기를 내서 문지방을 밟았는데 이놈마저도 사지를 벌벌 떨다가 그냥 나가버렸다. 엄청난 놈이 누워있구나. 얘들아, 안 되겠다. 저 제 너머 송진사댁 며느리가 유복자를 낳았는데 사주가 저 안악과 똑같아. 날 새기 전에 얼른 가서 그 여자를 대신 잡아가는 수밖에 없다. 라고 저희끼리 수군거리더니 우르르 몰려가 버렸다. 이렇게 해서 새댁은 신랑의 험상궂은 용모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 새댁은 간신히 목숨을 붙여가지고 있다가 날이 밝아 잠에서 깬 신랑이 이웃집에서 곡식을 얻어가지고 와서 보리죽을 끓여주자. 그 죽 한 사발을 얻어먹고 겨우 기운을 차렸다. 정신이 들은 뒤 가만히 누워 새댁이 생각해보니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경우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자기 한 목숨 건진 것은 다행이지만 자기 대신 아까운 청춘 한 사람이 죽게 됐으니 보통 안타까운 일이 아니었다. 고아가 된 그 여자의 불쌍한 새끼는 어떻게 될까? 아차했으면 내 새끼가 그렇게 되었을 텐데. 새댁은 급하게 남편을 불러 말했다. 여보, 얼른 언덕 너머 송진사댁에 가보세요. 그 집에 초상이 났거든. 딴 말은 하지 말고 젖은 우리가 먹인다고 하고 아기를 데려오세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할게요. 아내의 말이라면 파틀콩이라 해도 고지 듣는 신랑이 헐레벌떡 고개를 넘어가 보니 아니나 다를까. 송진사댁 며느리가 간밤에 유복자를 낳다가 죽어서 초상을 치른다고 난리가 났다. 게다가 당장 젖을 물릴 데가 없어 갓난쟁이까지 죽이게 생겼으니 정말 줄초상나게 생겼다고 난리굿을 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새댁의 남편이 가서 말했다. 진사님, 우리 집에서도 안 사람이 어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가 젖을 먹여 이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진사는 크게 기뻐하며 차라리 방을 하나 내줄 터이니 그곳에서 지내면서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신랑은 흔쾌히 승낙했다. 부부는 진사댁 행랑에서 살며 남편은 열심히 머슴살이하고 아내는 유모로 나서서 자기 아이 젖 한 번 물리면 진사댁 아이는 두 번 물리면서 지극정성으로 두 아이를 키웠다. 진사는 머슴과 유모 부부에게 매우 고마워했고 나중에는 집을 한 채 마련해주면서 그곳에서 아이를 돌보게 해주었다. 이후 진사 가족과 머슴 가족은 좋은 이웃이 되었고 아이들도 서로 친하게 지내면서 가난했던 가족은 진사 부부가 준 세경으로 살림도 제법 일구면서 알콩달콩 잘 살았다고 전해진다. 물론 부부는 그들의 소원대로 절의 법회에도 정기적으로 참석했고 때가 되면 시주물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절에 갈 때마다 빠짐없이 아이 낳아 세상을 떠난 진사 며느리의 극락왕생을 극진하게 빌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보릿고개는 춘궁기를 말합니다. 대략 음력 4월경, 보리가 익기 직전의 시기입니다. 옛날에는 농촌이 궁핍하여
해마다 음력 4월경이 되면 지난 가을에 추수한 곡식은 다 먹어서 없어지고 보리는 아직 여물지 않아서 농가 생활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입니다. 야차는 연마청에서 염라대왕의 명을 받아 죄인을 벌하는 옥졸입니다. 보통 모질고 사나운 귀신을 지칭합니다. 저승사자는 저승에서 염라대왕의 명을 받고 죽은 사람의 넋을 데리러 이승으로 온다는 심부름꾼입니다. 유복자는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를 여인 자식입니다. 사주는 사람이 태어난 연월일시에 내 간지를 말합니다. 줄초상은 한 집에서 잇따라 초상이 나는 것을 말합니다. 세경은 머슴이 주인에게서 한 해 동안 일한 대가로 받는 돈이나 물건을 지칭합니다. 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서정호 선생이 글을 적고 이유정 화백이 사파를 그린 책 우리 옛이야기 100가지가 모본입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기사와 사진을 참고했습니다. 충남 서산 계심사에 있는 그림 저승 사직사자도를 빌렸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위드네티즌의 글 저승사자의 실체와 다음 블로그 장용의 글 극락왕생 태산보살 노래를 빌렸습니다. 나무위키와 위키백과의 기사와 사진 그리고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신윤복, 김준근 그리고 김득신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또 핀터레스트와 123RF 그리고 픽스타의 사진도 빌렸습니다. 소쿨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오전 10시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안녕히 계셔요. 고맙습니다.